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개념 정리 편 강의 영상으로 첫 번째 시간엔 호도법, 라디안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삼각함수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삼각함수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공식들을 제가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삼각함수에 필요한 여러분들 문제를 풀거나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공식들을 다 알려드릴 건데 양이 조금 너무 많아서 제가 여러 가지 강의, 여러 번 강의로 나눠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의로 찍을 때 제가 각 강의마다 이름을 다 라벨링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또는 삼각함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그냥 쭉 삼각함수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 관련된 첫 번째 시간으로 삼각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게 되고 삼각함수 값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표는 삼각함수 값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얘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중학교에서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 사이값 세타, 빗변, 밑변, 높이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사인 세타는요 라고 하면 이것분의 요거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요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요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정의한 방법대로 하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각에 대해서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 수가 있어요. 예각이라 하면 90도보다 작은 값인 건데, 우리가 각을 배웠을 때는 90도보다 큰 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120도, 240도, 또는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호도법을 사용해서 파이, 2파이 이런 각들에 대해서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다시 정의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반지름이 r인 원을 좌표 평면 안에서 그려요. 그리고 세타만큼 갔을 때, 세타만큼 간 요 동경이 만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얘는 x좌표니까 밑변은 x가 될 거고요. 높이는 y 값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빗변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r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정의합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x분의 y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똑같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면 둔각에 대해서도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인 120도요 라고 하면 좌표평면상에서 120도를 가면 요만큼이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각이요. 요 각이 세타가 되는 거예요. 90도보다 크면 거기에 만나게 되는 점 x, y가 있었을 때 요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밑변의 길이가 x가 되는 거고 요 높이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빗변은 r입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똑같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요 사이값, 요 직각삼각형의 각이 아니라 원점에서부터 요렇게 간 요각에 대한 값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9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다더라 입니다. 그리고 혹시 뒷부분에 미적분에 나가게 되면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 1 단원인데 미적분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역수들도 따로 정의를 해드려요. 왜냐면 미분이나 코사인을 할 때 역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역수요. 사인 세타분의 1은요 라고 하면 얘를 코시컨트 세타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CSC인데요. 읽을 때는 코시컨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사인의 역수요. 얘는 시컨트 세타라고 해서 SEC라는 기호를 쓸 겁니다. 그래서 시컨트라고 하는 건 코사인의 역수입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뭐냐면 거꾸로 써드렸네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코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탄젠트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x분의 y지만 사실은 코사인과 사인의 비율과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정의가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반지름이 1인 경우가 있어요. 반지름이 1인 원에서는 삼각함수값 자체가 높이랑 밑변 값이 되는 거예요. r분의 y인데 r 자체가 1이면 사인 세타가 그냥 y 값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서 요렇게 세타만큼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빗변이 1인 거예요. 빗변이 1이고 밑변은 x, 높이가 y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사인 세타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r분의 y인데 1분의 y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y 값 자체가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예요. 즉 직각삼각형을 그렸을 때 요 높이 자체가, 요 길이 자체가 사인 세타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인데 결국 이 값이 x잖아요. 밑변의 길이 요 길이요. 요 길이 자체가 코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얼마만큼 갔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높이가 사인 값, 밑변이 코사인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옆으로 오시면 빗변과 사이값이 주어졌을 때 높이와 밑변을 삼각함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 세타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식을 정리하면 요 값이 누가 되는 거냐면 r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요거는 공식이니까 여러분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밑변의 길이는 누가 되는 거냐면 빨간색이라 혹시 잘 안 보일까봐 제가 다른 색으로 쓸게요. 높이 값이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밑변은 r 코사인 세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빗변과 사이 값이 주어지면 밑변은 r 코사인 세타, 높이는 r 사인 세타. 왜냐하면 이것분의 이거 해야 사인 세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것분의 이거 하면 r 약분되면서 사인 세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 공식 중요합니다. 외워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빗변이 1이에요. 빗변이 1인 직각삼각형의 높이 값이 누가 된다? 그 세타 값에 대한 사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변이 누가 된다? 세타 값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함수 값을 정의했습니다. 네, 강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각함수 값이요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 값을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 90도보다 큰 값에 대한 삼각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20도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90도에서 30도 더 간 거니까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 갔어요. 요 값은 사인 6분의 7파이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은 같은 거예요. 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정의대로 가면 이겁니다. 좌표평면에 원이 있어요. 반지름이 r인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6분의 7파이만큼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면 요만큼이 120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20도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게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요 120도에 대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요 빗변이 r, 높이가 y, 밑변이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120도면 요 사이 값이 몇 도인지 보이시나요? 합치면 180도니까 여기 값이 60도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예요. 60도인 직각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 하면 요거 만들어지니까 이 비율이 있어서 요 값도 어차피 비율 값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놓으시면 되냐면 1대 밑변이 1, 높이가 루트 3대 빗변이 2입니다 라고 1대 루트 3대 2 쓰시면 돼요.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비율 값을 그냥 넣으셔도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p x, y라는 건 점의 좌표예요. 그러니까 음수 쪽에 찍힌 건 음수 부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1값이 아니라 사실은 얘는 마이너스 1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로 봐야 돼서 요 밑변의 길이는 마이너스 1, 높이는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합시다. 사인 120도요. 사인 120도는 빗변분의 높이잖아요. 빗변분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 아, 사인 값은 이렇게 정의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코사인 120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래서 2분의 누가 가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탄젠트 120도는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떨 때는 플러스 부호를 갖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갖네요. 그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그거를 삼각함수의 부호라고 하거든요. 사분면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좌표평면상에서요. 원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에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면 얘가 x, 얘가 y, 얘가 빗변입니다. 부호가 x, y가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죠. 다 플러스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죄다 뭐예요? 플러스 부호를 가져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 값이 플러스 부호를 갖습니다. 2사분면으로 넘어갈게요. 세타가 2사분면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은 얘가 되는 건데 밑변이 무슨 부호를 가져요? 마이너스 부호 같죠. 높이가 무슨 부호를 가져요? 플러스 부호를 갖죠. 빗변은요? 반지름이니까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럼 볼까요?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플러스네요. 코사인은 빗변분의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요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마이너스인 거 보이시죠? 누구만 플러스 부호를 갖냐면 빗변분의 높이 사인 값만 플러스예요. 2사분면의 각이면 사인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3사분면입니다. 3사분면인 직각삼각형은 이쪽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플러스 요 값이 마이너스. 그쵸?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빗변분의 높이 마이너스,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마이너스,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탄젠트가 플러스 부호를 갖네요.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가 플러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4사분면이요.
세타가 4사분면에 있어요 라고 하면 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빗변은 무조건 플러스, 높이가 마이너스, 밑변이 플러스.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 마이너스, 빗변분의 밑변 플러스, 밑변분의 높이 마이너스. 누구만 플러스일까요? 빗변분의 밑변, 코사인만 플러스를 가져요.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 부호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삼각함수의 부호 외워주셔야 됩니다. 올사탄코. 1사분면은 모든 게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올사탄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삼각함수가 이제 마이너스 부호도 가질 수 있다더라 입니다.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세 번째는요, 삼각함수를 정의하면서 공식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요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은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얘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증명은 이래요. 증명은 반지름이 R인 원에서 세타를 그리면 R, Y, X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누가 되는 거죠? R분의 Y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R분의 X의 제곱입니다. 요 값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인데요. 통분하면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순서 바꿔줘서. 그런데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분의 R제곱이라서 요 값이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증명 과정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공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역수 관련된 공식인데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요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역수인데요. 증명은 이거예요. 1 플러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값을 통분해 볼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근데 이 값이 위에서 뭐라 그랬죠?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그런데 역수가 자주 나온다 그래서 코사인을 따로 이름을 붙여줬어요. 코사인 분의 1은 시컨트. 그러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에요. 그걸 시컨트 제곱 세타라고 부릅니다. 뒤에 미분, 적분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이 공식까지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네. 근데 선생님 공식이 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잊혀져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타면 시꺼멓겠다. 괜찮죠? 한 번 타면 시꺼멓겠다. 이 공식을 기억하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을 거고요. 하나가 더 나와요.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 세타는 코시컨트의 제곱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증명은 1 플러스 코탄젠트는 이거의 역수예요.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 통분하시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코사인에서 얘가 1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위에 증명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코시컨트의 정의였죠. 요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이 영상이 이거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꺼멓겠다.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같이 외워지겠죠. 그죠? 어떨 때는 시컨트고 어떨 때 코시컨트인지 헷갈리시면 코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코. 한 번 타면 시꺼멓겠다. 한 번 코가 타면 코가 시꺼멓겠다. 라고 해서 세 가지 공식이 있다더라. 네,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하나의 삼각함수 값 알면 나머지 값을 다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제가 빠른 팁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범위는 주어질 거예요. 세타가 만약에 2사분면의 각입니다. 2사분면의 각인데 사인 세타가 요거라고 할게요. 5라고 할게요. 사인 세타가 13분의 5입니다. 이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공식에 넣어야겠죠. 여기 식에 집어넣으면 13의 제곱 13의 제곱은 이렇게 쓸까요? 13의 제곱분의 5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 값이 1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13의 제곱은 169네요. 169분의 25 플러스 네모 값이 1입니다. 네모는 169분의 빼주셔야겠죠? 144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즉 169분의 144가 뭐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거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가 169분의 14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는 코사인 세타는 169는 13의 제곱이었으니까 13. 그 다음에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3분의 12가 나오는데 부호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요. 풀마 2개가 나오는데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죠? 2사분면의 각이라 그랬어요. 2사분면의 각은 올싸 사인만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요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분의 13분의 5입니다. 그러면 13, 13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2분의 5예요 라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정석인데 저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썼어. 이렇게 풀지 말고 푸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사인 세타가 13분의 5인 직각삼각형을 그냥 하나 그려요. 요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겠는데 이렇게 가서요. 여기가 세타, 여기가 90도고 13이니까 얘가 13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높이가 5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인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해서 예의 제곱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특수비죠. 삼각비 5, 12, 13. 요 변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다 됐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13분의 12 이렇게 써주시고 마지막엔 뭘 해주셔야 되냐면 부호는 꼭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2사분면의 각에서 코사인은 뭐죠? 마이너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 이렇게 나오는 거고 탄젠트 세타는 누가 될 거냐면 12분의 5가 되겠네요. 요 값이 탄젠트 세타예요. 근데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는 게 쉽게 구할 수 있다더라. 그러면 시컨트, 코시컨트는 이거의 역수니까 그냥 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요거는 유용한 팁이니까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삼각함수 값이 주어지면 나머지 값들을 다 구할 수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사인 세타가 13분의 5인 직각삼각형을 대충 하나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 변 찾아서 코사인 탄젠트 정의대로 가고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해줘라 입니다. 네, 캡처 노트 보고 갈게요. 네, 요번 영상에서는요 삼각함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90도보다 큰 각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어떻게 구하지 정의했고요. 삼각함수가 90도보다 크니까 부호가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떨 때 플러스고 어떨 때 마이너스인지 사분면에 따라서 부호를 결정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세 번째 공식이 있었고요. 네 번째 문제 푸는데 유용한 팁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삼각함수 기본 편이었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는 삼각함수 값을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각변환 공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 중에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